이온 결합 배워볼까? 자, 이온 결합은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형성되는 결합이다라는 거지. 자, 염화나트륨 생성 모형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자. 나트륨 원자는 원자번호 11번으로 양성자가 11개, 그리고 전자가 11개 있지. 자, 그것을 전자 껍질에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2개가 채워지고, 자,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8개가 채워지지. 그리고 11번째 전자가 세 번째 껍질에 이렇게 채워지지. 얘가 나트륨 원자가 되고, 자, 염소 원자는 원자 번호 17번으로 전자가 17개가 있는데, 자, 전자 껍질 3개를 이렇게 그려주고 17개의 전자를 채워보자.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그리고 세 번째 껍질에 7개, 다섯, 여섯, 일곱. 염소 원자. 자, 이렇게 나트륨 원자와 염소 원자가 만나게 되면 각각이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나트륨이 가지고 있는 이 한 개의 전자를 염소에게로 주게 되지. 자, 전자가 한 개 이동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나트륨은 전자 한 개를 잃어서 나트륨 이온이 되는 거지. 자, 양성자는 11개가 그대로 있는데 전자가 10개가 된 상황이야. 그러면 나트륨 이온이 되는 거지. 자, 염소는 전자 한 개를 얻어서 18개의 전자를 갖게 되지. 자, 양성자 17개가 있는데 전자 껍질 이렇게 3개를 그려주고 여기에 18개의 전자를 채워보는 거야. 자,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 자, 전자가 양성자 수에 비해서 하나 더 많기 때문에 염화 이온은 일가 음이온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형성된 양이온과 음이온은 반대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끌어당기게 되지. 그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두 이온이 결합되어서 염화나트륨을 생성을 하게 되는 거지. 이해가 되니? 염화나트륨 결정의 구조를 배워보자. 자,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이렇게 독립적인 한 쌍이 아니라는 거지. 실제로는 수없이 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3차원적으로 둘러싸여서 규칙적으로 배열된 구조를 갖게 되는 거야. 자, 염화나트륨의 경우에는 일부분을 간단히 살펴보면, 자, 이렇게 음이온이 있으면 그 옆에 양이온이 있지. 그리고 또 그 옆에 음이온이 오는 거야. 그리고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그리고 가운데 음이온, 그리고 음이온 밑에 양이온, 그 밑에 음이온. 이런 식으로 양이온과 음이온이 3차원적으로 둘러싸여서 배열이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것을 가장 간단한 정수비를 통해서 나타내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 이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1대1의 개수비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NaCl 이렇게 가장 간단한 정수비를 통해서 화학식을 나타내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되니? 답의 형성과 에너지 변화 살펴보자. 자, Y축이 에너지, X축이 이온 사이의 거리 R이라고 해볼게. 자, 두 이온이 결합을 형성할 때 어떤 에너지를 갖는지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두 이온 사이의 거리가 아주 멀 때는 작용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가 0이 되는 거야. 그런데 두 이온이 점점 가까워지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그 에너지가 이렇게 낮아지게 되거든. 그러다가 너무 가까워지게 되면 전자 구름 사이 또는 핵과 핵 사이의 반발에 의해서 에너지가 이렇게 높아지게 돼. 자, 그럼 이 지점에서 지금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 가장 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거든. 이 상태에서 이온 결합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야.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어서 가장 안정한 상태가 된다. 그러면 이 거리 R0를 우리가 이온 결합 거리라고 하고, 이때의 에너지, 이 에너지 여기를 E0,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때 방출되는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자, 이온 결합 거리는 두 이온 사이의 반지름 합이거든. 즉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렇게 있으면 그 두 이온 사이의 반지름 합, 여기가 바로 이온 결합 거리가 되는 거지. 이렇게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어서 가장 에너지가 낮은 이 안정한 상태, 그때 이온 결합이 형성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니? 이온 결합 물질은 상온에서 고체 상태이지. 자, 매우 단단해. 하지만 이렇게 힘을 가하면 쉽게 쪼개지거나 부스러지지. 우리가 소금을 만져보면 단단한데 힘을 가하면 쉽게 부스러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자, 결정의 쪼개짐과 부스러짐을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격자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자,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자, 이온층이 밀려서 이 층이 이렇게 내려가면 같은 전하를 띠는 이온끼리 만나게 되지. 이 경계면에서 같은 전하를 띠는 이온이 만나게 돼서 지금 여기에 반발이 생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층이 분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쉽게 쪼개지거나 부스러진다라는 거야. 자, 두 번째, 물에 대한 용해성. 소금, 물에 잘 녹지? 이온 결합 물질은 대체로 물에 잘 녹는다. 그런데 예외로 AgCl과 같은 앙금이 있다. 자, 물에 잘 녹는 이유는
물 분자가 있으면 이 물 분자는 분자 안에 부분적으로 양전하와 음전하를 가지고 있는 극성 분자이거든. 그래서 이 이온결합 물질을 물에다가 넣게 되면 그 물질 표면으로부터 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떨어져 나가고 이 물 분자가 이 이온을 둘러싸서 안정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것이 물 속에서 흩어져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거든. 그걸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자, 물 분자에서 이 음전하를 띠는 부분이 양이온 주위를 이렇게 둘러싸서 이렇게 수화가 이루어지는 거지. 자, 음이온 주변으로는 이 물 분자에 양전하를 띠는 부분이 이렇게 둘러싸서 수화가 이루어지고 안정해진다 라는 거지. 자, 이번에는 전기 전도성을 봐볼게. 자, 고체 상태에서 전기가 통하지 않지. 그런데 액체나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기가 통하거든. 자,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면 전류라는 것은 전하의 흐름을 나타내지. 자, 전하,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있어. 이런 전하가 흐르려면 이런 전하를 띠는 입자의 이동이 있어야 하지. 자, 이온결합 물질 안에는 양이온과 음이온 이렇게 전하를 띠는 입자가 있어. 그런데 고체 상태에서는 이 정전기적 인력으로 꽉 결합이 되어 있어서 이온의 이동이 없는 거야. 따라서 전기전도성이 없지. 그런데 액체나 수용액 상태에서는 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므로 전기전도성이 있는 거야. 이해가 되니? 녹는 점과 끓는 점 볼게. 녹는 점은 고체가 액체로 변할 때의 온도를 얘기하잖아. 자, 소금에 열을 가해서 용융액을 만들 때 그때 필요한 온도는 이 표를 보면 802도다 라고 나와 있지. 이온결합 물질은 녹는 점이 매우 높아. 그 이유는 정전기적 인력으로 형성된 수많은 이온결합을 끊기가 어렵기 때문이지. 따라서 녹는 점이 높은 거야. 그러면 그 정전기적 인력,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 그것은 이 쿨롱의 힘이거든. 자, 쿨롱의 힘은 R의 제곱분의 Q1 곱하기 Q2의 비례를 하게 돼. 즉, R, 입자 사이의 거리, Q, 이것은 전하량을 나타내지. 이온 사이의 거리가 작을수록 전하량이 클수록 정전기적 인력이 커져서 녹는 점이 높아진다라는 거거든. 몇 가지 이온결합 물질의 녹는 점을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이 네 가지 물질을 봐볼까? 자, 똑같이 나트륨 이온을 포함하는데 지금 음이온의 종류가 달라. 하지만 이 음이온 모두 이온의 전하는 같은데 이 이온의 크기가 다른 거지. 자, 이렇게 아래쪽으로 갈수록 이온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거야. 자, 이 수치를 보면 이온 사이의 거리가 작을수록 녹는 점이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표 오른쪽을 살펴보자. 모두 공통적으로 산화이온을 포함을 하고 있지. 그런데 양이온의 종류가 달라. 그런데 양이온은 모두 2가 양이온으로 이온의 전하는 같지. 그런데 아래쪽으로 갈수록 이온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그런 상황이야.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온 사이의 거리가 짧을수록 녹는 점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자, 근데 여기에서 하나 더. 자, 염화 나트륨의 이온 사이의 거리가 283 피코미터거든. 자, 산화 바륨의 이온 사이의 거리는 275 피코미터지. 이온 사이의 거리가 비슷하고 녹는 점은 어떠니? 산화 바륨이 훨씬 크거든. 그것은 바로 전하량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여기는 1가 양이온이고 1가 음이온인데 여기는 2가 양이온, 2가 음이온이잖아. 그래서 전하량이 크면 정전기적 인력이 커져서 녹는 점이 높아진다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이온 결합 물질의 화학식 쓰는 법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자. 자, 이온 결합 물질은 전기적으로 중성이야. 자,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얘기는 양이온의 전체 전하량과 음이온의 전체 전하량이 같다라는 거야. 즉, 다시 말해서 양이온의 전하에 양이온의 수를 곱한 값이 음이온 전하에 음이온 수를 곱한 것, 그 합이 0이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걸 적용해서 우리가 화학식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 자, 먼저 염화칼슘. 이 안에는 칼슘 이온과 염화 이온이 포함되어 있지. 자, 그런데 이 칼슘 이온은 2가 양이온이고 염화 이온은 1가 음이온이지. 자,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려면 그 합이 0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곱하기 2를 해서 그 합이 0이 되어야 해. 즉, 다시 말해서 칼슘 이온 하나당 염화 이온 2개가 결합이 되어야 되지. 그래서 이걸 화학식으로 적어보면 Ca 그리고 Cl. 자, 2. 이온의 개수를 아래첨자로 표현을 해주는 거야. 자, 이름을 읽을 때는 음이온 먼저 읽고 양이온을 나중에 읽거든. 그때 이온은 생략하고 읽는 거야. 염화 칼슘. 이해가 되니? 자, 화학식은 이렇게 원소 기호 뒤에 이온의 개수를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표현한 것이다 라는 거야. 자, 그러면 몇 가지 더 연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황산 알루미늄. 자, 알루미늄 이온과 황산 이온이 포함되어 있지. 자, 알루미늄 이온은 3가 양이온이고 황산 이온은 2가 음이온이야. 자, 합이 0이 되려면 여기에 곱하기 2를 하고 여기에 곱하기 3을 해서 더해줘야 하지. 즉, 이 양이온 전하값, 양이온의 전하값은 음이온의 수로 두고 음이온의 전하값은 양이온의 수로 둬야 하는 거야. 자, 화학식을 써보자. Al, 2. 자, 황산이온은 다원자 이온이거든.
다원자 이온이 2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괄호를 이용해서 개수를 표현해 주는 거야. 읽어볼까? 황산, 알루미늄. 어때? 할 수 있겠니? 자, 그럼 다음 표를 통해서 연습해 보도록 하자. 화합물의 이름을 보고 화학식을 적어봐. 자, 너희가 쓴 것과 답을 비교해봐. 그럼 이온결합은 여기까지 할게.